안녕하세요, 가성비 홍과장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스포티지 관련해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 찍었던 스포티지 가솔린 대비해서 하이브리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보다 이 이전 가솔린 영상 오른쪽 위에 뜨는 이 가솔린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하부는 어떤 게 다른지만 간단히 찝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포티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입니다. 우선 전트림 공통적으로 가솔린은 당연히도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DCT를 장착하고 있고요. 180마력의 27토크입니다.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의 6단 오토매틱입니다. 그래서 7단 DCT 꿀렁 힘을 어느 정도 잡았을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이 6단 오토가 훨씬 승차감이 부드럽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엔진은 모터 합산해서 230마력의 35.7토크. 아무래도 초반 가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가솔린 1.6 터보면 산타페 소렌토에도 쓰이는 엔진인데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힘이야 세면 셀수록 좋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낮은 트림인 트렌디 트림이 가솔린에는 있는데 하이브리드에는 트렌디 트림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 가격이 좀 높다는 거. 그리고 가솔린에는 트렌디랑 프레스티지의 변속기가 기어봉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식이나 다이얼식 변속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어봉을 오히려 선호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 찍을 때는 아직 이 카탈로그가 안 나온 상태여서 기어봉 형태를 아마 넓적한 거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네요. 이렇게 좀 약간 동그랗고 약간은 없어 보이는 기어봉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고 못 봐줄 정도는 아니니까 이런 형태의 기어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로 가솔린은 사륜이 선택 가능한데 하이브리드는 사륜이 선택 불가능하고요. 사실 사륜 선택 별로 하실 분들 없기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옵션에서 가솔린은 19인치 휠을 선택 가능하거든요. 스타일이나 그래비티에서. 근데 하이브리드는 19인치 휠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비 때문에 18인치가 최고 사이즈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팩에 이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디젤에는 들어가 있는데 가솔린에는 빠졌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에서는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가솔린에서 뺀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최근에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제일 많이 팔리는 가솔린 모델에는 그냥 이걸 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아마 다음 연식 변경 때는 추가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프레스티지 트림, 하이브리드에서 제일 낮은 트림에서 가솔린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솔린 프레스티지는 가격이 2,624만원이고요. 하이브리드는 3,109만원입니다. 가격을 저는 끼케야 200에서 250만원 오를 줄 알았는데 485만원이나 올라버렸어요. 근데 완전히 프레스티지가 옵션이 동일하진 않으니까 한번 아래쪽에 보시고 그 다음에 가격 차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샤크 안테나가 프레스티지는 없고 하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에는 8인치 오디오랑 후방 모니터가 없어요. 이것도 잠깐 사진 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12.3인치 계기판이 이거고요. 그리고 8인치 오디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트렌디에 들어가는 기본 오디오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건 정말 도저히 봐줄 수가 없죠. 이 상태로는 몇 천만원짜리 차 사고도 볼 때마다 기분 나빠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 8인치 디스플레이 정도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럭저럭 괜찮죠.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에는 8인치 오디오하고 후방 모니터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독립 제어 에어컨이 가솔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독립 제어 에어컨 들어가고요. 근데 특이한 만한 거는 투싼에서도 그렇던데 이 애프터블로우를 빼더라고요. 하이브리드에서는 기술이 좀 다른 게 있는 건지. 자, 에어컨도 사진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죠. 요게 이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넣었을 때 터치 방식의 공조 시스템이고요. 요게 방금 말씀드린 기본으로 들어가는 프로토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요게 가솔린에 들어가는 기본 에어컨이에요. 디자인이 못 봐줄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차이 나죠. 요 프로토 에어컨하고. 그래서 이 수동 에어컨이 사실 저는 편하긴 하거든요. 이 숫자로 풍속을 조절하고 요 온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직관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디자인 차이 때문에 사실 프로토 에어컨을 많이 선호를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는 가솔린 프레스티지에서는 12.3인치 내비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하이브리드에서는 기본으로 적용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그래서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에서 내비를 선택하실 때는 가솔린보다는 70만원 정도 저렴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솔린 프레스티지에는 하이그로시 내장이 안 들어가 있는데 하이브리드에는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기어봉 타입의 변속기고 하부 프레스티지는 전자식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가솔린 프레스티지에는 PTC 보조 히터라고 이제 동절기에 시동을 키면은 엔진이 아직 차가우니까 히터가 차가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솔린은 그나마 엔진이 좀 빨리 따뜻해지는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엔진이 따뜻해지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디젤 차에는 PTC 보조 히터가 들어가고 이제 가솔린에는 이게 굳이 필요가 없어서 빠졌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절기에는 초기에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거 움직일 때 엔진을 안 키우고 그냥 모터로 가잖아요. 동절기에 하이브리드 몰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엔진 열이 없으니까 히터를 켜도 따뜻한 바람이 잘 안 나오고 엔진이 빨리 돌아요. 엔진이 빨리 돌아서 엔진을 가열시켜서 그 바람을 또 히터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연비에 안 좋으니까 또 따뜻한 바람도 늦게 나오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는 디젤차 마냥 PTC 보조 히터를 넣었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연비도 올리고 따뜻한 바람도 빨리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일 옵션을 선택했을 때 가솔린 프레스티지는 17인치에서 19인치 휠로 바뀌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을 선택하더라도 17인치에서 18인치 휠로 바뀌어요. 요 휠 디자인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보시면 프레스티지에 기본 적용된 17인치 휠이 이렇게 생겼고요.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요 네 가지 다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휠이 작을수록 차가 좀 외관이 없어 보이고 붕 떠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지 디자인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가솔린의 18인치 휠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면 가공은 아니고 일반 18인치 휠입니다. 스타일을 넣으면 요 19인치 전면 가공 휠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비티에는 요 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보시면 또 디자인이 다 다르죠. 17인치 기본 전면 가공 휠은 요 휠이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 차들이 연비 때문에 아무래도 디자인이 좀 엉망인데 그나마 그 중에서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18인치 휠은 훨씬 낫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8인치 휠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프레스티지의 옵션 차이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격이 485만원이 뛰는 게 맞나?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선 이 새로 추가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되는 옵션을 한번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원가가 절대 아니고요. 만약 내가 싸제로 단다면 얼마 정도 주고 이거를 달까? 이렇게 자기만의 이제 효용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가격을 한번 적어보고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샤크한테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5만원 정도. 근데 이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삐죽 나온 안테나 이거 보기 싫다고. 뭐 그러신 분들은 뭐 20만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절대 원가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8인치 오디오랑 후방 모니터. 저는 60만원 우선 쓰긴 썼는데 사실 후방 모니터만 해도 한 20만원 이상의 가치는 하지 않습니까? 싸제로 한다 그러면? 아까 그 좀 심하다 싶은 디자인의 기본 오디오는 좀 아니다 싶어서 8인치 오디오는 디자인상으로라도 꼭 넣어야 된다. 뭐 그러면 60만원? 저는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요정도 가격이 된다고 치고, 독립 제어 에어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동 방식이 더 편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독립 제어 에어컨은 디자인 때문에 30만원 정도 가치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이그루시 내장 지문 묻어서 싫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쁜 건 사실이니까 20만원.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사실 돈 더 내더라도 기어봉으로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어봉이 좀 안 예쁘게 나오기도 했고 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투싼을 타고 있는데 버튼식도 뭐 팰리세이드부터 써봤는데 익숙해지면 기어봉과 별 다를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40만원 정도는 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PTC 보조 히터도 30만원.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도 한 50만원 정도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한 30만원 정도. 그리고 스타일 선택 시에 이제 18인치 휠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10만원 정도 까였어요. 사실 휠만 보면 더 까야 되지만 이 18인치 휠에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요. 이 가솔린 쪽에는 다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17, 18, 19인치 전부 다요. 그래서 우선은 컨티넨탈 타이어 추가되는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어쨌든 한 마이너스 1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175만원 정도 효용 가치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계산하면 대충 한 요거 175만원 빼면 한 310만원 정도 올랐다, 가솔린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이브리드는 취등록세도 깎아주니까 뭐 예전에는 140만원씩 깎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40만원밖에 안 깎아주지만 뭐 어쨌든 40만원 깎는다 치고 차값이 더 올라가니까는 좀 더 플러스 되면 한 2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는 빠진다 치면 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290만원 정도, 그 정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한 300만원? 그 정도면, 그러면 기름값이 요즘처럼 1600원, 1700원 하면은 한 15,000km 타면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정도 유류비가 들고 하이브리드는 한 150만원 정도 들거든요. 한 12.5km, 16.5km 정도 연비를 계산을 하면 그럼 1년에 50만원씩 세이브 된다. 그러면 한 6년 정도 타면 그러면 가격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건 또 아닌 게,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모터랑 배터리가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힘도 더 세고, 그리고 특히 정차 시에 훨씬 정숙하고, 뭐 밀리는 길이나 그런 데서는 가솔린보다 운전하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냥 모터만으로 가니까. 저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그런 NVH, 뭐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부분이 더 좋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6년 탄다 치면 기름값으로 돈은 다 뽑는데 그런 정숙함까지 얻을 수 있고, 게다가 중고차 값은 더 비싸잖아요. 거기서 또 한 300만원에 한 반 정도, 150만원? 그 정도는 또 세이브
세이브가 되니까 나중에 팔 때. 사실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안 살 이유가 없다. 저는 요 정도 가격 차이에도 그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다만 올해 안에 개소세 할인도 적용받으시고 하이브리드 지원금도 40만원 챙기시고 이렇게 사시면 좋기는 할 텐데 지금 이미 뭐 계약이 뭐 몇만 대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약하시면 내년에 받으실 거니까 하이브리드 혜택은 없어질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소세 혜택도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이건 뭐 차이점이 똑같아서 합쳐서 적어놨는데요. 진짜 가솔린이랑 하부는 휠밖에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기본이고요. 근데 대신 아까 디자인 보셨지만 18인치 휠에 전면 가공은 안 돼 있는 그냥 은색의 휠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한국과 넥센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이나 그래비티 옵션을 선택하셨을 때 휠이 19인치 휠로 바뀝니다. 다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을 똑같이 쓰지만 디자인 다르죠. 전면 가공 돼 있는 부분, 까만 부분 있는 거, 그리고 컨티넨탈 타이어가 쓰인다는 부분, 그리고 스타일이랑 그래비티를 선택하시더라도 휠은 18인치 그대로라는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대신에 스타일이나 그래비티의 가격이 가솔린보다는 한 20만원 싸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은 다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가성비용 과장 탑픽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없어도 되는 분, 8인치 오디오는 들어가니까 거기에 외장은 그렇게 큰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프레스티지 무옵션 3109만원짜리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드라이브 와이즈 정도는 추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잠깐 그 스타일 옵션의 디자인도 좀 보고 가시죠. 요게 이제 스타일 옵션이 들어갔을 때 깜빡이나 LED 헤드램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스타일이 안 들어가면 벌브 깜빡이에 이것도 LED기는 하지만 요런 디자인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 스타일은 이렇게 LED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타일이 아닌 일반 옵션은 여기에 벌브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저는 이전 영상에서 스포티지의 리어 램프 디자인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요 LED 이 부분이 없으면 이상할 것 같다고 스타일을 꼭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일을 안 넣어도 요 LED 부분은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상할 게 없거든요. 벌브 깜빡이나 브레이크 등이라고 해도. 그래서 전면도 사실 괜찮고, 이 정도면 뭐 사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후면도 이 정도면 깔끔하지 않나요? 그래서 스타일 옵션은 사실 그렇게 필수 옵션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휠 사이즈 그냥 18인치 정도 들어가는 게 기본인 뭐 노블레스 이상 트림에서는 스타일을 꼭 안 넣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천 트림은 이 스포티지의 아이콘인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레이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필요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뭐 이거는 뭐 빼도 되고 12.3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이렇게 넣어가지고 3,484만원, 스타일 빼면은 한 3,400이네요. 그리고 프롭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블레스는 애매해요. 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하기 때문에 시그니처에 그래비티 넣어서 3,691만원 이 정도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저는 요거를 추천드리고, 스타일을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3,400 안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본인이 필요하신 옵션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봐서는 뭐 옵션을 줄줄 꿰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차를 처음 사시는 분들은 갑자기 왜 이걸 추천하지? 이러실 거예요. 꼭 스포티지 가솔린 분석 영상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하이브리드 차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포티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를 좀 비교를 해봤고요. 이전 영상과 이 영상 이 두 가지를 보시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중에 어떤 걸 사야 될지, 어떤 옵션을 사야 될지는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가성비 홍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가성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